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여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남이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일까 참 많이 신경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체가 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엄마 되기 전부터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분명한 거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더 강화된다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본 게 있어요. 은연중에 나를 남과 비교하는 그런 뉘앙스의 느낌의 말을 했던 거. 예를 들면은 보통 학생은 공부 잘하길 바라니까 네. 뭐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너는 걔보다 못하고 이걸 어. 꼭 뭐 친구랑 대놓고 비교하진 않아도 은연중에 그냥 한 말인데 그런 지나가는 식으로 말인데. 지나가는 말인데 내가 들리고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형제자매인 경우에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렇게 지나가듯이 또 외모도 마찬가지고 네. 뭐 친척들을 만났는데 항상 우리 언니에게만 예쁘다고 하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거 역시도 그렇게 계속 마음에 남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거를 친척들이 그렇게 말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그 반응하는 거 그것에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또 반응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보면서 또 느끼는 이런 게 은연중에 많이 이제 남게 되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문화가 우선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되고 나면은 그게 더 커지는 이유가 네. 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나와는 별개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아이는 나의 분신이라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은 그게 고스란히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발달에 영향을 가니까. 그대로 드러날 네. 거라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겉에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역시 남들은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애가 이러는 거다라고. 저 엄마가 저래서 애가 저렇구나. 그쵸, 이것 때문에요. 그렇죠. 볼 거라는 인식이 너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이의 행동에 내가 우선 민감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볼까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저런 모임들이 생기고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끼리 뭐 놀이터에서 놀거나 네. 유치원 친구들께서 모이거나 할 때 되게 부담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가 양보도 잘하고. 예. 뭔가 다른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리거나 아니면 약간 좀 다른 아이들을 밀치거나 이런 행동을 할까봐 또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다른 엄마가 어머,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엄마 왜 저렇게 가르쳤을까?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집에서 거죠. 어떻게 했길래 저 엄마 아이를 뭐 방치하나 봐. 그러니까 버릇이 이런가 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할까 봐 굉장히 미리부터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타인의 시선이 포션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아이는 별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인정하기 쉽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4배로 났는데 어떻게 네, 별개야. 네, 4배로 났지만 사실은 독립적인 인격체인 거고 네. 뭐 아이를 뭐 여러 명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체감을 하시기도 하고 뭐 육아서만 봐도 다 나오는 그런 타고난 기질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저도 예전에 뭐 정신과 의사 처음 이제 레지던트 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타고난 게 환경보다 좀 더 크다. 대부분 영향을 주는 게 이런 얘기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할 것처럼 많이 기대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학업도 어느 정도는 그런 축이고 뭐 세상 일들이 대부분 내가 하는 것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아이는 전혀 그것과 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타고난 포션이 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가 리더가
리더나 어떤 외향적이거나 활발하기를 바란다 한들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연말이니까 동영상으로 유치원에서 보내주셨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막 저는 성격이 조금 밝은 편이라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애도 막 신나게 춤이라도 추겠지 않는데 그냥 댄머리만 들고 이 상황이 되게 약간 애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애한테 푸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되게 잘 생각하신 거고 바람직하게 이제 생각도 정리하신 거지만 사실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먼저 앞서게 맞아요. 되기가 되게 쉬운 것 같고 다행히 편집된 걸 보셨기 때문에 네. 충격이 덜하셨을 수 있지만 맞아. 선생님이 그 한쪽으로 진짜 그 생각,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애를 좀 챙겨서 가운데로 좀 몰아주고. 이제 원망까지 들죠. 템버린도 주고 이왕이면 좀 칠하고 하고 좀 해주면 그림이 예쁘게 나왔을 그러니까요. 텐데. 자리 배치도 너무 중요해요. 센터가 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런 게 동영상으로 대체돼서 편집이 가능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하게 딱 가면은 서운했을 것 엄마분들이 같아요. 굉장히 서운해요. 네. 그리고 서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머리로는 뭐 아이가 나랑 다르거나 또는 아이가 내가 어렸을 때랑 비슷하구나. 난 우리 아이가 안 그러길 바라는데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실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아이에게 전달하게 되기도 하고 더 오히려 막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 아까 다른 애는 이렇게 앞에서 활발하게 하던데 너는 왜 그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또 약간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이가 그게 또 기억에 남아서 오랫동안 가요.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남들이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다른 엄마 아빠들도 그쵸. 보고. 그러니까 그 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잘 인식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씩씩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 내가 되게 의식을 엄청나게 하는구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생각 하실 수 있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고. 이걸 좀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남에게 가 있는 시선을 어떻게 하면 줄이냐. 네. 어떻게 줄일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할 이 시선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시선이. 예.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만 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의 분신처럼 여겨지는 거고 아이의 하나하나가 어떤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분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분리도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네. 분리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계속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외로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한 거와 결국엔 같아요. 내가 그만큼 나를 위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증거구나. 다시 나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이키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그거를 계속 익숙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육아의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탄탄하게 해놓으면 남들로부터 보는 시선도 그렇고 뭐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나를 좀 탄탄하고 단단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현실 육아를 계속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저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를 탄탄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여기서 다루면서 그럴 수 있는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며칠 전에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왜 요즘에 MBTI 유행하잖아요. 친구가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 자기는 이제 육아에 좀 지치고 자꾸 애한테 화를 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테스트 이런 걸 했대요. 근데 MBTI보다 훨씬 더 심오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했더니 자기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내가 냉소적인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를 좀 다시 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해보는 건 도움이 될까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네. 알기 위한 툴, 그래서 MBTI도 유행이고 여러 가지 계속
그런 부분에 관심이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또 좀 반대쪽에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오죽 내가 날 모르면 그런 식으로라도 알려고 하는 네. 걸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는 그런 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관심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인식되는 건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검사에 의존해서 하나하나에 끼워 맞춰서라도 나를 알고 싶은 거. 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나를 계속 느끼고 내 마음과 내가 계속 친해 있으면은 사실은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죠. 예. 아니, 왜냐면 나와 친해지는 방법을 솔직히 처음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랑 친해지는 게 뭐지?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데 막 고요한 새벽에 제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나를 돌아봐야지 하는데 딱히 생각은 안 나고 그냥 내 마음이랑 친해지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 잘 하신 것 같고요. 진솔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갈등을 겪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나를 수용하는 그게 나를 아는 건데 MBTI 같은 경우도 머리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나를 수용하는 걸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MBTI에서 내가 이런 유형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좀 달라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달라 이러면서 이거 별로네 이런 식으로 부정할 그래서 수도 다른 걸 있고요. 더 하게 돼요. 그리고 맞아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내가 내 스스로 싫어. 맞아요. 그러면서 위축된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MBTI를 해서 뭐 그룹별로 한다 쳐도 같은 MBTI끼리 모이면 보통 사회적으로 뭐 좋은 쪽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 외향적이고 뭔가 이런 쪽의 사람들은 되게 내가 이런 MBTI 유형이라는 게 되게 기세등등하고 인싸. 네, 인싸.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반대 유형인 경우에는 그 모임에 있는 분들이 다들 내가 이런 거라는 게 약간 무슨 패배자 같은 느낌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이렇다면은 사실은 모르는 게 나아요. 이렇게 자기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나를 더 부정하게 되는 그 수단이라면은 사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머리로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이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를 너무 중요하다. 이해하고 아는 거는 평생 해야 될 과업이고 그거를 이제 인식이 근데 너무 늦게 생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계속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사람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행복감,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기 때문에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은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역시 이 방송에서도 그거를 해보시도록 계속 권유드리기 위해서 이런 주제 저런 주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류가 오늘은 남이 날 어떻게 볼까, 뭐라고 할까 신경 쓰고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또 자유로울 순 없지만 나 자신보다는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힘들다면 일단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건지 들여다보고 스스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내 모습과 보이고 싶은 모습을 구분하기만 해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현실류가 청취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 잠깐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막상 또 대놓고 드러내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마음, 욕심이나 어떤 경쟁심이나 경쟁심.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현실류가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